네. 만세전 두 번째 파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이인하가 관부 연락선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 3명 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각성했죠. 지식인의 각성.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일본인 척하는 조선인 순사가 불렀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봅시다. 자, 일본인 척하는 조선인 순사가 불렀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했고 이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나서 봅시다.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이 걸자는 그 조선인 순사를 말할 거예요. 그자를 낮춰 말하는 말 걸자죠.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숭그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저리 좀 나갑시다. 갑자기 태도가 변했네요.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아까와는 태도가 일변하였다. 일변한 이유가 뭘까요? 일본인들 앞에서는 좀 세 보인 척 하다가 둘이 있으니까 조선인들끼리 있으니까 약간 굽신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세에서 애원하는 태도로 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댁이 누구길래 어딜 가잔 말이요? 내가 물었죠. 참 나는 땡땡서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순사라는 이야기예요. 잠깐 파출소로 가시지요. 자기의 직무도 명언하지 않고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것이 내심을 부끄럽고 또한 나에게 노영이 조선 양반 아니요 하고 탄로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앞이 굽는다는 듯이 부끄럽다는 듯이 언사와 태도는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졌다.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층계를 누런이 서서 내려가다가 자, 층계를 쭉 버려서 내려가다가 걸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의 얼굴에는 어색하다는 빛이 역력해 보였다.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아주 좀 부드러운 말로 나는 나갈 새도 없고 짐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게. 이 건 조사하고 갖다 주슈 하고 가방 2개를 들어서 내주었다. 안 돼요. 그건 입회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마시고 잠깐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선실 내의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 모여들었다. 부끄러움. 왜냐면 이 수많은 이 선객들 앞에서 혼자 이제 검문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선인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어. 창피한 거죠. 불쾌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적질이나 한 혐의가 있단 말이요.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야. 또 어쩌란 말이요. 정글을 데리면 이리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 이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오늘 이배로 꼭 떠나게 할 테니까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서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겁니다. 창피하다? 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이에서 더 창피할고 그런 사패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슈. 홧김에 이렇게 소리는 질렀으나 그 애거라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도 가엾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요. 가엾어 보였다는 얘기죠. 어느 때같이 승강이만 하다가는 골자 말 맞다나 이로울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가겠기에 나는 가기로 결심하고 우쩌고를 집어 입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또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갔다. 여기서 형사는 조선인 형사를 말하는 거죠. 자, 나가 매우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죠. 아까 사가져온 변도까지 다 챙겨가지고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조선인으로 보이는 나, 즉 이나를 왜 검문하려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2가지 이유일 거예요. 당시 일본인들이 싫어한 게 사회주의자 아니면 독립운동가라는 혹시
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진작 그러시지요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 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걸 깨달았다. 화가 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네요. 간접적 제시, 인물이 화가 난 것을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갑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결국 잔교로 내려갔다. 자, 화가 끝까지 치밀었으나 참았다는 이야기고요. 잔교로 내려갔다. 이게 어떤 구조물입니다. 선착장에서 부두까지 있는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 생략이 되었네요. 배에서 내린다는 학생복 입은 형사와 함께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자,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인버네스는 자, 소매가 없는 옷을 말하죠. 입은 형사. 그래서 이 인버네스를 입는 형사는 일본인들이 이런 옷을 입었죠. 그래서 당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되겠네요. 그리고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했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을 그러니까 진을 뺄 것을 걱정하면서 거절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연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조선인 유학생인 나의 짐이 불시에 검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심했음을 알 수 있고 또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선인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조선인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두 가지예요. 자, 불시에 나의 짐이 검문을 당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 3명의 대화를 통해서 자, 우리 조선인들은 노예와 같이 일본에 팔려갔다는 조선의 현실, 그 다음에 매우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어린아이 관 같은 정방향의 트렁크를, 나의 트렁크겠죠, 짐가방, 사각형의 트렁크 가방을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하물 쌓인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매우 자세하게 검사했어요.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버넨스를 입은 형사죠.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아있다. 자,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두 사람의 내 손길, 두 사람의 손이 4개니까 내려다보고 있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는 잠깐 수석수석 들춰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 일본 옷이죠. 일본 옷을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척이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인이니까 사회주의 운동하는 거 아니야?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매우 상세하게 검열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다 놓고 인버네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어보아 가면서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다. 아주 상세하게 검열을 했음을 알 수 있네요.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에 대해서는 1분, 2분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르지 않을까, 무슨 행패나 부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욕을 가지고 전광에 빨갛게 번쩍이는 양복정이의 곁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전광은 불빛이죠. 8눈과 4개의 손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아주 침묵 속에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검열이 계속되고 있네요. 절대 침묵이 한 칸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룬같이 가득 찼다.
두껍게 쌓인 구름같이 가득 찼다. 아주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네요.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잇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도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히는 출렁대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짐 조사에 열중하는 동안 나와 형사들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죠. 따라서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네요.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 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시나 하는 것 같이 시체를 검문하는 것을 검시라고 하는 거죠.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해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기와 반대로 욱신욱신해졌다. 내 머리가 욱신욱신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해진 이유는 뭘까요? 배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그 세 사람이 검문하는 사람들이죠.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가락으로 하고 싶을 만큼 초조했다. 나는 참다 해시계를 꺼내들고 이제는 2분밖에 안 남았소. 난 칼퇴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눌리던 손을 쉬고 서류 뭉텅이를 들어매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가 보고 댁으로 보내들어도 괜찮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라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자나 레닌이라는 레자는 물론 이러니와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형사 일행이 나의 가방을 뒤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이나 독립운동과 같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하고 가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 나는 나의 전공은 이 사회주의와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 즉 사회주의죠. 볼셰비키에 관한 책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내 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걸자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여기서 행구는 짐을 말하는 거죠. 여행짐. 그래서 나는 무사히 풀려났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는 거죠.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왜? 짐의 일부는 그 일본인 형사들이 가져갔으니까요. 어서 올라오라는 선언에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갑판 위에 올라오자 길을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가 나며 왜 기적소리가 말 울음소리 같았을까요? 자, 이 서술자의 심리를 알 수 있죠. 신경이 찌릿찌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일판에 처량하고도 고요하게 울렸다. 그래서 처량하고 고요하게 울렸다는 이 서술자의 내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쓸쓸하고 암울하고 암담한 심정.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두어 칸 통이나 잔교를 떨어졌다. 전송을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에 성기성기. 띄엄띄엄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잔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불려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쓸쓸한 바람, 쓸쓸한 벌판. 이게 다 이 서술자,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단락.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가판 위에서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거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역과 자, 항구가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었다.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네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워있을 뿐이다. 전시는 도시 전체를 말합니다. 도시 전체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불빛을 말하죠. 불빛은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지고 수요가 줄어들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또 의인법.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제 선뜩선뜩한 별보다는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더 따뜻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그래서 이 서술자 1인칭 주인공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네요.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다. 그래서 이 자신을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이자 비유해서 자신은 정말 고독하고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배 안에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불시 검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대한 고독과 불행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리고 눈은 화끈거린다.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나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나는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결국은 눈물을 흘렸네요. 그죠? 이 눈물은 분노와 무력감과 고독감, 슬픔 등이 모두 응축되어 있는 눈물이겠죠. 자, 상기가 된 좌우뺨으로 흘려내렸다. 찬바람이 산뜻산뜻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서 있었다. 왜요?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이 흐름에도 그것을 닦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서 있을 뿐이었다. 뭐에 대한 충격이에요? 형사들에게 무단 검문을 받은 것에 대한 충격과 고독감, 무력감, 분노, 슬픔 때문이었네요. 이제 한 달락 남았습니다.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한다. 그 상경길에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겪으며 전에는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을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서울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아내는 마침내 죽고 만다. 나는 장례를 치른 후 일본으로 돌아가려 집을 나선다. 소설은 주인공 나가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끝이 난다. 자, 그러면 조선의 현실이 무덤과 같이 느껴진 이유는 앞부분에서도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당대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현실을 무덤과 같이 여겼고요. 또 하나는 식민지배 세력이 조선인들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굴었다는 것 때문에 무덤과 같이 현실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조선인들이 생기를 잃은 채 마치 도깨비, 망량이라고도 하죠. 도깨비나 무덤 속 구더기처럼 순종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무덤과 같이 느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여로형 소설로 이 주인공 이인아가 여행을 하면서 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이 서술자의 생각, 의식을 번갈아 가면서 서술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전체 이야기는 동경에서 고베,
교배가 아니고 고배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갔다가 경성에서 다시 동경으로 가는 원점 회귀형 소설인데,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모노세키에서 여기 부산으로 가는 관부 연락선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관부 연락선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첫째,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조선인들을 이제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자신의 그동안의 생활에 대한 반성, 성찰,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 검문을 당해서 자신이 느꼈던 서러움과 울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의 1910년대 우리 조선인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죠. 자, 여루형 소설이고 그 다음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했고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소설이었는데, 내용 자체가 여기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그닥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여로형 구조를 취한 이유는 당대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지식인의 각성을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경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다시 동경으로 가는 원점 회경 소설인데,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여기 조선행 배에서 요 부분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대 현실을 보고 의식이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독해, 즉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시면 이 만세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